영의정 노수신 19년 귀양살이 끝에 영의정에 오르다. 1장 찬란한 시작. 장원급제의 천재. 1515년 중종 10년에 태어난 노수신은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다. 그의 총명함은 워낙 소문이 자자해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먼저 그를 알아볼 정도였다. 성균관 대사성이었던 모제 김한국은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이며 우수한 인재가 없다고 한탄하다가 노수신의 글을 보고 나서야 말을 삼가지 않을 수 없다고 탄식했다. 칭찬에 인색하기로 유명한 노학자가 입을 다물지 못한 것이다. 그는 예를 갖추어 당대 최고의 성리학자 회제 이연적을 직접 찾아가 가르침을 구했다. 이연적이 손바닥을 펼치며 여기에 물건이 있는데 쥐면 깨지고 쥐지 않으면 없어진다고 말하자 노수신은 즉시 그 뜻을 꿰뚫었다. 스승도 제자도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었다. 스승 이연경의 딸과 혼인하고 이황과 같은 서당에서 공부하며 도학으로 서로 칭찬하며 정중히 대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당대 최고의 인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이다. 1543년 그의 나이 29세. 마침내 식년시 문과에서 갑과 장원급제를 거머쥐었다. 성균관 전적, 홍문관 수찬, 시강원 사서. 엘리트 코스를 차곡차곡 밟아 올라갔다. 사가독서에까지 선발되어 책에 전념하는 특권을 누렸다. 앞날은 탄탄대로였다. 누가 봐도 조선 최고의 엘리트였다. 그런데 이 찬란한 출발이 불과 2년 만에 산산조각 나고 만다. 2장 나락으로 19년 귀양살이의 시작. 운명을 가른 선택, 이기를 탄핵하다. 1545년 31세의 노수신은 사간원 정원이 되어 직언을 해야 하는 자리에 앉았다. 그는 인종의 외척 대윤 윤인편에 서서 소윤 일파의 실력자 이기를 탄핵해 파면시켰다. 옳은 일이었다. 문제는 타이밍이었다. 인종이 즉위 7개월 만에 세상을 떴다. 명종이 즉위하자 소윤 윤원형이 집권해 대윤 일파를 쓸어버리는 을사사화가 터졌다. 이기의 보복이 시작됐다. 노수신은 이조자랑에서 파직됐다. 날벼락, 양재역 벽서 사건. 더 큰 재앙이 찾아왔다. 1547년 양재역 담벼락에 붉은 글씨로 쓴 익명 벽서가 발견됐다. 내용은 섬뜩했다. 여주가 위에서 정권을 잡고 간신 이기 등이 아래에서 권세를 농간하고 있으니 나라가 망할 것을 서서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 어찌 한심하지 않은가. 문정왕후와 이기를 직접 겨냥한 이 벽서는 권력자들에게 절호의 빌미가 됐다. 이기와 윤원영은 이 사건을 을사사화의 연장선으로 엮어 이미 파직된 선비들에게 죄를 더 씌웠다. 노수신은 관련됐다는 누명을 쓰고 순천으로 유배됐다가 다시 진도로 안치됐다. 그의 나이 33세였다. 19년의 진도 유배, 망하지 않는 선비. 진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었다. 당시 진도는 혼례 예절조차 없어 처녀가 있으면 칼을 빼들고 서로 빼앗는 풍속이 있던 곳이었다. 문명과 동떨어진 유배지 중의 유배지였다. 그러나 노수신은 무너지지 않았다. 유배지에서 이황, 김인후 등과 서신으로 학문을 토론했고 진백의 수긍야 매잠을 주회했으며 인심도신변, 집중설 등을 저술했다. 이 주에서는 사림 사이에 퍼져 암송될 정도로 명성이 자자했다. 이황이 그 글을 보고 감탄했다. 유교 도덕이 동방에서 망하지 않는다. 또한 그는 진도의 예법을 가르쳐 마침내 혼례 문화가 정착되게 했다. 귀양살이를 하면서도 선백성들을 교화한 것이다. 그는 죄인이었지만 누구보다 제대로 살았다. 3장 기적의 복귀. 유배 19년 만에 조정으로. 적이 사라진 날. 1565년 드디어 문정왕후가 죽었다. 문정왕후의 후원을 받던 윤원형도 척결됐다. 노수신을 진도로 보낸 권력자들이 사라진 것이다. 노수신의 유배지는 진도에서 괴산 산막이 길로 옮겨졌고 그해 12월 신원이 회복됐다. 1567년 선조가 즉위하자 조정은 을사사화 피해자들의 복권에 나섰다.
선조는 노수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학문이 깊은 경지에 이르렀고 경연에서 강연하게 하면 반드시 도움이 있을 것이다. 10월 12일 석방과 복관 명령이 내려졌다. 10월 17일 홍문관 교리에 임명됐다. 34세에 유배 떠나 53세에 돌아온 것이다. 무려 19년이었다. 선조의 특별한 총애. 복귀 후 노수신의 승진 속도는 눈이 돌아갈 정도였다. 유배에서 풀려난 지 6년 만에 우의정, 5년 뒤 좌의정, 1585년에는 마침내 영의정에 올랐다. 어느 왕조에서도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승진이라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다. 선조는 그에게 궤장까지 하사하며 예우했다.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에 오를 때마다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그때마다 선조는 붙들었다. 그 신임이 얼마나 두터웠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사장. 영의정 시절 당파 사이의 줄타기. 동인 서인 분당의 한복판에서 선조대에는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는 조선 역사의 분기점이 찾아왔다. 심의겸과 김효원이 대립하면서 조정이 시끄러웠다. 이이가 우의정 노수신을 찾아와 조언했다. 두 사람은 모두 선비로서 서로 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말세의 풍속이 시끄러워 약간의 틈이 벌어진 것일 뿐입니다. 대신이 경연에서 그 이유를 아뢰어 두 사람을 외직으로 내보내야 할 것입니다. 노수신은 이이의 말을 받아들여 선조에게 건의했고 선조는 심의겸을 개성유수로 김효원을 불영부사로 내보냈다. 불을 진화하려 했지만 이미 붕당의 씨앗은 뿌려진 뒤였다. 두 사람이 외직으로 나간 뒤에도 각각의 편을 드는 무리들이 조정에서 계속 싸웠고 조선의 당파 정치는 이로써 본격화됐다. 19년 귀양사리가 만든 중립. 흥미로운 점은 노수신이 동인도 서인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귀양사리가 오히려 약이 됐다. 권력의 중심에서 멀리 있었던 덕에 어느 당파에도 깊이 엮이지 않았고 그 덕분에 선조의 신임을 유지할 수 있었다. 사람들이 간혹 건의한 것이 없다고 비난했지만 그는 따지려 하지 않았다. 대체적인 것만 힘쓰고 함부로 변경시키지 않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격동의 시대, 조용한 안정감이야말로 그의 무기였다. 5장. 추락, 정열입의 배신. 인재를 천거하라는 왕명. 1584년 선조가 명을 내렸다. 재주 있는 자를 내가 앞으로 크게 쓸 것이니 대신들은 각각 추천하라. 노수신은 성심껏 5명을 추천했다. 김우웅, 김성일, 백유양, 이발, 그리고 정열입. 당시 정열입은 학식이 높고 이름이 난 인물로 통했다.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한 추천이었다. 1589년 영모의 폭발. 5년 뒤인 1589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정열입이 대동계를 이끌고 영모를 꾀하다 발각됐다. 정열입 본인은 관군에 쫓기다 자결했고 기추곡사가 시작됐다. 이 사건으로 조선 전체가 피바다가 됐다. 선조는 이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노수신에게 높은 예우를 매우 후하게 하였는데도 죄인을 끌어다 쓰려 하였으니 나라의 위망이 매여 있다. 그토록 신임하고 아끼던 선조가 단호하게 돌아섰다. 노수신은 75세의 나이에 스스로 대문 밖에 나가 죄인으로 자처했다. 마지막 품격. 어떤 사람이 변명할 방법을 찾으려 하자 노수신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미 잘못 추천하였으니 법에 있어 용서될 수 없는 바다. 어찌 해명한다 해서 풀릴 일인가. 좌의정 정철과 우의정 심수경은 선조에게 노쇠한 구신을 엄하게 견책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사헌부와 사간원은 합사하여 삭탈관작을 청했다. 선조는 삭탈관작 대신 파직으로 마무리 지었다. 파직 통보를 받은 지 한 달 뒤인 1590년 4월 8일 노수신은 세상을 떠났다. 6장. 그가 남긴 것. 2줄의 졸기, 2개의 평가. 노수신의 죽음은 2가지 기록으로 남았다. 선조실록에는 단 한 줄이다. 전 영부사 노수신이 졸하였다. 전임 영의정의 죽음이 달랑 한 줄이라니.
정여립 사건이 남긴 낙인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선조 수정실록에는 그의 진면목이 온전히 기록됐다. 그는 곤욕스런 상황 속에서도 독서를 하고 문장을 저술하며 스스로 즐겼다. 대체적인 것만 힘썼고 함부로 변경시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스스로 쓴 묘비명. 노수신은 생전에 자신의 묘비명을 직접 썼다. 그 마지막 문장이다. 하찮은 일에는 흐릿하여 끝내 누가 된 적이 있지만 큰 뜻에는 분명하여 참으로 부끄러움이 없었다. 정여립 추천을 하찮은 일의 실수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19년을 귀양지에서도 학문과 절개를 잃지 않고 권력 앞에서도 특정 당파에 휩쓸리지 않았던 삶을 돌아보면 이 자평은 과장이 아니었다. 그가 남긴 인생의 공식. 노수신의 76년 생애를 관통하는 공식이 있다. 19년 유배를 당한 것은 이기를 탄핵해 적을 만들어서였다. 유배에서 풀려난 것은 그 적이 사라지고 새 임금이 들어서서였다. 19년의 공백에도 영의정까지 오른 것은 귀양지에서도 지켜낸 절개와 학문, 그리고 선조의 두터운 신임 덕이었다. 마지막에 파직당한 것은 사람을 잘못 천거해서였다. 이 모든 상황에서 결정적인 것은 능력보다 인성이었고 실력보다 관계였다. 조선 최고의 엘리트가 19년을 귀양지에서 보내고 마지막에 파직으로 생을 마감한 것은 그것이 권력의 세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잊히지 않았다. 사후에도 노수신의 이름은 살아남았다. 선조 24년 종계변무가 성사되자 그는 광국원종공신 1등에 추서됐다. 충주 팔봉서원, 상주 도남서원, 진도 봉암사 등에 제향됐고 숙종 때 영의정 허목이 신도비를 지었다. 진도의 풍속을 예로써 교화하고 유배지에서도 학문을 멈추지 않으며 어느 당파에도 휩쓸리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노수신이었다.